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15일입니다. 제가 요즘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편전쟁 생각이 납니다. 그게 병법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마약 밀수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마약이 많이 퍼지면은 국민들이 전부 다 술 먹고 취한 것처럼 마약에 완전히 취한 후에 그 나라를 완전히 정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전 시나리오로 이제 그 국민들을 파탄에 빠지게 한 후에 본격적인 전투를 시작하겠다. 그래서 마약과의 전쟁이다. 전 세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약이라는 게 아편이에요. 중독성.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아메리카에 속하지만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이렇게 이제 대륙, 그 아메리카 대륙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아메리카 대륙 중에서도 좌파 정권이 있고, 그 다음에 민주 친미 저기 정부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전 세계의 그 좌파 정권, 그 다음에 친미 정권, 이런 걸 사전에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그 전쟁이 여기서 일어나고 저기서 일어나는 전쟁을 종식시키기가 불가능합니다. 주변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미국도 북아메리카에 속하지만은 그 그린란드라든가 베네수엘라, 그것도 같은 아메리카 지역이잖아요. 그 주변 좌파 정권들이 친미 정권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의 국정을 재임할 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종식시켜야 내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지금의 중동 전쟁도 중요하지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잘 종식을 시키면은 내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수상작가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주변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베네수엘라에는 그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다, 미인이 많다. 미스 유니버 대회에서 베네수엘라 해가지고 월드 미스를 많이 배출시키는 나라가 베네수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남성들이 베네수엘라의 그 생활이 파탄에 빠져가지고 상당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그 베네수엘라에는 여자들이 미인이 많다. 그러니까 이럴 때 그 베네수엘라 여자를 국제 결혼을 할 때가 아주 좋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제가 그 미스 월드 선발대회에 보면은 대개 보면 베네수엘라 그 여성들이 미스 월드로 많이 1등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완전히 피폐하다. 좌파 정권이 잡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많이 피폐하다. 그 같은 아메리카 지역에 살면서 그린란드라든가 베네수엘라, 뭐 이런 남미, 북미, 중앙아메리카, 중남미 이런 데부터 미국이 좌파 정권을 좀 친미 정권으로
주변 국가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중국, 러시아 전쟁이 영향을 받아서 종식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이 하지 않으면은 미국 역대 대통령의 지난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한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이전에도 없었고, 다음 세대도 힘듭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있을 때 러시아 전쟁을 종식시켜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전에도 그렇게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재임 끝나고 다른 미국 대통령이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의 전 세계는 혼란에 빠져 있잖아요. 모든 면이 그래요. 원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전쟁이에요. 결국은 석유, 가스, 이런 것이 에너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에너지가 많은 나라, 또 에너지가 많은 나라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를 후방에서 많은 지원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전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경제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선 에너지를 단절시키고 전쟁 자금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차단시키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전쟁을 하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국민들이 살기 어렵고 그 물가가 폭등하게 되면은 국민들 여론이 바뀝니다. 국민들 여론이 나빠지면 결국은 그 나라 대통령은 물러나야 돼요.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과정이 바로 그 에너지 차단, 에너지 자금줄을 끊어버린다. 그다음에 식량, 수급 이런 것을 끊어버린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물가 폭등에다가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나면은 전쟁 자금을 동원할 돈이 없잖아요. 그렇게 됐어요. 미국에서는 거리도 멀지 않잖아요. 그린란드는 완전히 추운 지역이고 전 세계에서 완전히 극한 지역입니다. 거기 하도 추워가지고 원래 그 지역이 생태계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식물들도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하고 지대가 아주 극한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그린란드 땅에는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덴마크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이제 상당히 가깝게 지내려고 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남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땅이 크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물가가 많이 폭등하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전부 다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중아메리카 전부 다 아메리카 지역이잖아요. 미국 나라 주변에 전부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을 전부 다 친미 국가로 돌려야 한다는 얘기죠. 거기서부터
친미 국가로 돌려서 1대1로 1대1로로 중국에서 기축통화를 파괴시키는 그런 회원국들을 미리미리 차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지 않아도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세계 석유 생산량이 전 세계에서 4위인데 거기에다가 베네수엘라가 에너지 공급을 러시아에 도와준다. 그러면은 러시아는 전쟁을 계속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에너지 전쟁으로 전 세계는 소용돌이에 빠진다는 얘기죠. 에너지 전쟁, 식량 전쟁 그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지금에.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환경이 나빠지면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파구를 찾지 못합니다. 찾지 못해요. 결국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무너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냉전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냉전 시대가 다시 또 심하게 되면, 극한이 되면은 모순의 원리가 작동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창을 갖다가 찌르면은 나는 방패로 맞겠다. 그걸 갖다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결하겠다. 그 얘기가 모순의 원리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창모자 방패 숫자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전 세계는 지금 정상적이 아니다. 그래요. 미국이 지금의 기축통화, 우리나라는 1%, 2%도 기축통화권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기축통화국이 유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축통화국으로 전 세계를 자기 나라가 기축통화를 가지고 가려고 뺏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미국 달러 기축통화를 파괴하고 위안화 아니면 러시아 돈으로 기축통화를 하고 세계 무역 수입 거래 결제 대금은 달러 기축통화가 아니고 앞으로 중국 위안화나 러시아 돈으로 기축통화를 하자 해서 회원국들을 모으잖아요. 그게 친중, 친러 국가들을 동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미국은 고립된다는 얘기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미국은 미국이 지금 북아메리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북아메리카 주변국을 자기 친미 국가로 만들고, 그 다음에 좌파 정권은 몰락을 시켜야 한다. 그 얘기예요. 전 세계 그전 아픈 전쟁을 했잖아요. 아픈 전쟁으로 결국은 아픈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요즘에도 마약이 심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권투에서 얘기하는 것은 메인 게임 전에 하는 연습 개막 경기입니다. 메인 게임이 아니라, 메인 게임은 아편을 많이 그 나라에 퍼뜨려서 그 나라 국민들이 전부 다 아편으로 중독이 돼가지고 비실비실해질 때 메인 전쟁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마약 중독, 그 나라를 마약 중독으로 만드는 것은 그 전쟁에서 한 70%를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마약이 무섭다는 얘기예요. 마약을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그냥 공급해 줄 테니까 그냥 무상으로 맞아라, 그 얘기입니다. 돈을 팔지 않고. 그 최종 목적이 뭐예요? 그 나라를 완전히 땅을 뺏겠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먹겠다는 얘기예요. 땅 따먹기처럼. 그래서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약 중독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는 마약과 전쟁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병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작전이라고 하지요. 우리 현대의 말로는 전쟁을 하는 작전, 전쟁을 하는 시나리오가 1000개, 10,000개 된다. 그 중에서 마약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작전.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작전입니다. 전쟁을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지형주물, 어떤 무기를 쓰고 어떻게 해가지고 전쟁을 할 것인가. 그게 작전이고, 그걸 달리 말하게 되면 병법입니다. 세계 전쟁은 정보전이에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은 의사가 사람이 병이 걸려가지고 치료를 하려면은 엑스레이를 다 찍어보잖아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래가지고 다 어디 숨어 있는지, 뭔 암이 생겼는지 다 봐가지고 고개를 이제 바로 그 방사선을 쏘여가지고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전 세계의 전쟁은 정보전입니다. 어느 나라가 유리알 같이 그 나라의 정보를 흔하게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는 갈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워 체인저가 되는 거예요.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워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의 정보전이라는 것이 핵 무기보다 더 무섭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의사가 사람을 엑스레이 촬영을 해가지고 곳곳을 다 봤다. 병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아주 요만한 좁쌀락 같은 것도 다 알아냈다. 그게 무섭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만일에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그 국방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공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전력 재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걸 전부 다 현미경처럼 다 알아낸다. 어디다 숨기고 저 나라는 전쟁이 나면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시나리오를 다 미리 알고 있으면은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걸 알면은 백승이다. 그 얘기예요, 바로. 저걸 모르면은 100번 전쟁해봐야 100패다. 100전 100패가 된다. 저걸 알면은 이길 수 있다. 저걸 모르면 진다. 그 얘기예요. 저걸 안다는 건 정보력입니다. 정보력. 그 나라를 자기 나라보다 세밀한 몇만 분의 1 지도보다 더 세밀하게 다 알고 있다. 그 나라 바로 어떤 곳을 공격하면은 치명적이다. 사람을 말하면 심장. 전쟁을 할 때는 그 나라 심장부를 공격해야 되잖아요. 사람도 죽이려면은 심장이 있는 데다가 하얀 천을 표시해 놓고 총을 겨누잖아요. 심장 부위로. 그러니까 전쟁할 때도 한 나라의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그 나라의 심장, 사람이 말하면은 심장과 같은 부위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 정보력이에요. 얼마나 잘 아느냐. 정보력이 전쟁을 승리하고 실패를 좌우하고 결정한다. 정보력이 뛰어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서 전쟁의 승패가 갈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에는 그래요. 정보력을 알려면 뭐 인공위성을 동원한다든가 아니면은 알게 모르게 그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괴물체를 띄워서 정보력을 알아낸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1인당 뭐 1,000만 원씩 준다고 그럽니다. 그린란드 국민한테 그 덴마크가 완전히 독립을 하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린란드 땅에 지하자원이 많거든요. 아주 춥고 정말로 열악한 땅이지만은 거기 지하자원이 많게 돼요. 지하자원을 많이 갖는 나라가 전쟁을 오래 할 수 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전쟁에서 승패를 가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아메리카 지역은 미국이 전부 다 미리 사전 정리를 해서 친미 국가로 전부 다 만들어야 돼요. 베네수엘라 국가는 친러 좌파 국가잖아요. 그런 나라들도 그 아메리카, 북미, 남미, 중미 이 지역에 그 아메리카 대륙 지역이 전 세계 대륙은 4개의 대륙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7개 대륙으로도 구분합니다. 유라시아라 하면은 유럽, 아시아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주변 정리를 잘 해야 된다. 지금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의 그 중동 지역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떤 방법으로 잘 종식을 시켜서 평화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내 노벨 평화상을 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것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중심이 됩니다. 거기를 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에너지 차단을 해야 돼. 에너지 차단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몇 가지 방법으로는 완전히 차단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주변 국가의 좌파 친러 친중 에너지 공급하는 국가를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는 에너지 전쟁이 들어간다. 중동 지역의 에너지, 아메리카 지역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도 상당하잖아요. 그 지역이 지금의 1대1로 그 국제연합을 맺고 있는 나라가 지금 20개국이 넘습니다. 1대1로는 옛날에 중국에서는 실크로드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양탄자를 가지고 그다음에 말이라든가 낙타 등에다가 그 운송을 해가지고 서로 물건을 팔고 사고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해상으로 지금에는 컨테이너로 옮기죠. 옛날에는 그래서 실크로드라고 하는데 그 실크로드를 다른 말로 해서 1대1로 국제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20개국인데 앞으로 30개, 50개국으로 확대를 해서 미국의 달러 기축화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달러 기축화 지금의 90% 그 기축 비율이 90% 이상 되는데 앞으로 미국을 달러 기축 통화를 완전히 없애버려서 중국이 위안화를 갖다가 전 세계는 무역 거래를 할 때는 위안화를 갖다 해라. 그러면 중국에서는 돈을 무한정 발행해도 물가 상승력을 커버할 수 있는 해지 기능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축통화국으로 기축통화국으로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통화국이 되면은 유리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만약 중국 위안화가 거의 90% 이상이 중국의 위안화가 기축통화다 이러면 중국에서 그 종이돈을 많이 찍어내도 중국의 물가는 그렇게 많이 뛰지 않아요. 전 세계는 위안화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마침 중국의 돈을 많이 찍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그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화국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를 많이 찍어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만일에 중국이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아니고 중국에서도만 통화가 된다. 그러면 많이 찍어내면은 중국 물가는 폭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축통화국이 유리한 조건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나만 예를 딱 들었지만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에 상당히 많이 변화가 돼요. 우리나라 아시아 고려 한자 쓰지요. 태평양 이쪽에도 많은 변화가 왔죠. 지금의 한 1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심한 변화는 오지 않았지만은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죠.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비핵화, 그래서 북한에서도 비핵화를 하겠다 이렇게도 하고, 중국에서도 비핵화 옹호 인정을 하고, 러시아에서도 비핵화도 원하고,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도 북한 핵 개발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경제 제재를 전 유엔 회의를 열어서 동참을 하라 해서 중국, 러시아 모든 국제사회 국가들이 북한의 그 경제 제재를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던 게 요즘에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유엔이 경제 제재가 있으나 마나 해요. 그래서 그 인력 수출도 못하고, 그래서 러시아, 중국에서도 북한의 그 핵 개발 확산을 막기 위해서 경제 제재를 미국에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동참하겠다 해서 찬성을 하고 협조를 했지요, 한때는. 그럼 요즘에는 안 하잖아요. 도리어 이제는 경제 제재라는 게 말만 있지 있으나 마나 하게 됐다는 얘기요. 유명무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 것만 변화가 된 것이 아니라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이 핵 잠수함 기술이 이전됐다는 것이요. 이전됐는지 안 됐는지 나는 그걸 모르지만은 내 생각에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소식을 종합해 보면은 기술 이전을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에서 기술 이전을 해줬는지 안 했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은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북한에서도 이제 핵 잠수함을 건설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핵 잠수함을 곧 건설한다는 것은 결국은 북한이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 모든 분야에서 다 핵을 갖는 나라가 된다. 그런데 한국에는 또 미국에서 핵 잠수함을 건설하라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북러 밀착 군사기술 이전 이렇게 된 부작용이 엄청난 소용돌이를 가져왔다는 얘기죠. 결국은 한국 핵무장, 일본 핵무장, 호주 핵무장, 그 다음에 좌파 정권, 민주정권, 도미노 현상으로 전부 다 결국은 핵 잠수함이라는 것은 무장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몇 개 안 됐지만은 이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큰 변화라는 얘기죠. 큰 변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점점 심해졌다는 얘기, 이제는 어찌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됐어요. 되돌리지, 이게 불가역성이에요. 되돌릴 수 없어요. 이게 한번 그렇게 되면은, 아이고, 핵무기 가지고 있는 나라를 비핵화를 하라고 해서 핵무기를 전부 다 파괴시키고 없애버릴 수 있나요? 응?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거 다 불가역적이에요. 그 정치라는 게 불가역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핵 개발을 하면은 비핵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이게 물가는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이게 세상 없어도 물가가 오른다고 내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뾰족하게 물가를 안정시킬 수가 없지요. 물가라는 건 2%대가 적정 물가 상승률이다. 2%대 적정 수준이 돼서 그 정도면 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쌀 생산이 점점 줄어듭니다. 시골에 같은 데 가면은 논농사를 안 지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있을 때도 논에 뭐 쌀 이런 거 생산해봐야 돈 되는 게 없다. 추석 가을에 수배를 해봐야 다른 건 다 오르는데 나라에서는 그 추석 수매가를 높여주지 않고 맨날 그놈의 그 비도 인건비는 고사하고 비료값도 안 나온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논에서 벼농사를 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논을 밭으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밭작물을 재배해요. 그러니까 쌀을 생산 안 합니다. 쌀을 해봐야 마이너스니까. 비료값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밭에는 뭐 다른 특용작물, 뭐 수입이 많은 뭐 딸기라든가 뭐 과수원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심게 되지요. 그것도 안 되면은 나중에는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그 산악지대가 많아서 산이 보통 70%입니다. 농지는 한 30%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상 우리나라 국토가 그 정도 되시니까 우리나라 그 농지를 많이 없앴습니다. 옛날에는 한때는 외국에서 쌀이 많이 생산되니까 한국에서 쌀 생산을 하지 않아도 외국보다도 싸다. 그러니까 추곡 수매하느라고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사짓는 땅을 전부 다 메꾸고 해서 집을 지어라, 공장을 지어라. 전부 다 그래서 농지가 상당히 많이 면적이 줄었습니다. 외국에는 쌀이 남아들어서 똥값이다. 그러니까 수입해서 우리나라에 먹어도 돼.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환경이 좋았을 때 외국에서 생산이 많이 돼서 쌀이 넘쳐나서 똥값이 된다. 그럴 때야 그런 정책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어때요? 잘못된 정책이다. 큰일 났다. 불가역적입니다. 다시 또 개발한 집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농토를 다시 또 개간을 해서 확장할 수 있나요? 불가역적입니다. 가역적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한 번 되면은 다시 원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걸 갖다가 불가역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 부동산이라는 게 그래요. 불가역적 성질이 있다는 얘기죠. 전 세계는 지금의 기온이 점점 올라가가지고 내년에는 점점 더 더워질 거 아니에요. 점점 고온이 되고 비도 안 오고. 그런데 농사가 되나요? 안 됩니다. 인구는 줄지 않잖아요. 인구는 줄지 않고 먹을 입은 많고, 그 다음에 환경 파괴에 대해서 환경이 영향으로 전부 다 농작물이 흉년이 들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지요.
요만한 사과 하나 있는데 100명이 먹겠다는데 전 세계는 사과 생산한 게 한 개밖에 없다. 그런데 전 세계 인구는 10,000명이다. 내가 돈 더 절치니까 사겠다고. 여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올라가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계속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폐를 밤에 살짝 모르게 많이 발행을 해가지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통화량이 많이 증가가 돼가지고 물가가 오르는 경우는 옛날에는 환경이 파악이 안 됐을 때는 그렇게 해서 물가가 많이 오르지만 요즘에는 돈을 많이 찍어내지 않아도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죠. 원래 다운돼야 원칙인데 원래 그렇잖아요. 시중에 그 나라에서 조폐공사에서 돈을 많이 찍어내 가지고 시중에다가 많이 돈을 막 풀어야 엄청나게 많아. 그렇게 되면 돈 가치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물가가 많이 오릅니다. 옛날에 1,000원 하던 게야 3,000원이야 5,000원이야. 그래 오르잖아요. 그래 이제 시중에 너무 돈이 많이 풀려서 이 물가가 오른다네.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많이 걷어들여 예금을 많이 시키도록 유도해. 그게 이제 긴축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 이런 것은 은행에 돈을 여신을 많이 해서 많이 구워가라. 가서 장사도 하고 공장도 돌려라 할 때는 돈을 막 풀어줍니다. 여신 증대,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긴축 정책입니다. 긴축 정책. 예금 금리를 많이 줄 테니까 많이 돈을 갖다가 은행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래가지고 시중에 돈이 싹 마르게 하면은 물가가 안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긴축 여신 이 방법으로 물가 조정을 했죠, 옛날에는.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정상적인 통화량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물가가 안정되고 높아지고 했죠. 그게 원칙적으로 물가 안정의 통화량을 갖다가 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은 그것이 통하지 않아요. 왜냐? 통하지 않아요. 왜냐? 환경 파괴가 돼가지고 원천 자체가 생산이 안 되잖아요. 완전 생산이 안 됩니다. 생산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오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얘기했지만 짜장면 한 그릇에 3만 원. 특히 더 많이 오르는 것은 신선한 식품 물가가 많이 오르게 돼 있어요. 왜냐? 바다의 고기, 그 다음에 채소 이런 것이 많이 오르죠. 왜냐? 채소 이런 거 밭에서 생산하는데 너무 뜨거워서 지륵 녹고 가을에 너무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태풍이 와가지고 다 폭삭 사그러지고 있나요? 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추 한 포기에 3만 원, 5만 원씩, 10만 원씩 할 때가 된다는 얘기죠. 그것도 없어서 못 사 먹죠. 못 사 먹어요. 그리고 환경이 물가만 올리는 게 아니라 장사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장사가. 내가 주변에 나가보면은 빈 가게, 임대를 놓습니다 하는 가게가 정말로 이 거리에 나가면은 정말로 지저분하기 말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장사가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쫙 장사를 잘 진열해 놓으니까 이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전부 다 임대합니다. 그 안에다가 쓰레기 이런 거 막 넣어놓고 이래서 상가가 완전히 폐광처럼 완전히 폐촌이 되다시피 흉물로 변했어요. 이건 가게 사지도 않습니다. 지금 내놔도 임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가게 자영업자 수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숫자를 적정 수준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내가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그래야 아주 가난한 극 영세업자들은 없어지고 그래도 돈뿐게나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그러니까 중산 영업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완전히 영세 영업자를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그 중산층에 있는 중산 영업 업종을 하는 사람을 많이 키워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살아남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 너무 영업 정말로 돈 없는 없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 빌려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완전히 망하게 되면은 완전히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빈곤의 완전히 양극화가 더 심하게 되기 때문에 자영업자 업종 숫자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양극화를 막는 한 방법이고 돈뿐게나 있는 중간층에 가는 영업자를 많이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